안녕하세요. 주익변수입니다. 주님들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주말간 약간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와서 이제 이번 주와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이번 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주주분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미국의 원전주들이 이제 금요일장에 급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바로 AI 캠퍼스 개발 업체인 페르미 아메리카. 이 페르미 아메리카의 텍사스 마타도르 프로젝트 부지 자체가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은 저거 이제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해석으로 40%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게 과연 정말 악재인지 이 진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아시다시피 페르미 아메리카와 뭘 했습니까? 대형 원전 내기 기자재 예비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악재인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촘촘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주주분들과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은 악재 아닙니다. 여러분, 악재 아니고 오히려 더 큰 호재가 펼쳐졌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이제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은, 기존에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가 텍사스 부지가 있었죠. 이 부지에 이제 테넌트 얘가 이제 나타나서 돈이 많은 애예요, 얘도. 근데 이제 얘가 이거를 페르미 아메리카 가지고 있는 땅을 통째로 빌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11월 3일 날에 독점 계약을 맺은 겁니다. 독점 계약. 그래서 이제 페르미가 알았다. 그럼 12월 9일까지는 너랑만 이제 계약하는 걸로 하고 딴 애들이랑은 말을 섞지 않을게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금요일 날이었죠. 12월 12일 날 어떻게 됐다. 이 계약을 독점 계약을 요구했던 애가 야 그냥 우리 취소하자. 서로 갈 길 가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야 이거 페르미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지금 해지된 금액이 이제 1.5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로 한 2,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요게 이제 해지가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체 프로젝트 규모, 원전이 있어가지고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700조 원입니다. 물론 이제 뭐 100%다 페르미 아메리카가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독점 협상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페르미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다른 빅테크들과 더욱더 자유롭게 웃돈 더 올려가지고 협상할 수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페르미 아메리카도 금요일 날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은, 야 우리 텍사스 서부에 있는 마타도르 프로젝트 명당이다. 명당이니까는 여기 지금 줄 서 있는 다른 부자들 지금 널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텍사스가 지리적 이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쪽이 이쪽인데 이쪽에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의 마타도르 프로젝트가 위치해 있어요. 근데 지금 텍사스의 대부분 전력은 서쪽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쪽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 요런 뭐 휴스턴이라든지 이제 와코 이런 이제 대도시에 보낸단 말이에요. 대도시에 보내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다? 송전탑이 없어요. 송전탑. 송전탑이 없어서 서부에서 생산한 전기를 동쪽 대도시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강원도 우리가 배추 농사했을 때 강원도에서 정말 실존 배추들이 풍년이 났어. 풍년이 났는데 중요하게 봐서 이거를 이제 강원도에서 생산한 배추를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트럭이 없어서 이 실한 배추들이 썩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가 BTD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비하인드 더 미터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전 부지가 이렇게 있어요. 원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바로 옆에다가 그냥 이 데이터 센터를 때려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하인드 더 미터 전력인데, 여기에 지금 빅테크들의 수요가 많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즉 경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페르미 이 뭡니까 마타도르 프로젝트 11기가와트인데, 이게 이 11기가와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 자체는요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변전소라든지 송전망 대기열을 그 주정부에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대기하는 데만 5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페르비가 가진 텍사스 부지가 이런 변전소와 송전망 여기에 대한 허가권이 있어요. 그래서 부지 있죠, 허가권이 있다라는 것은 속도가 생명인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페르미 아메리카는 우리 아쉬울 거 없다. 독점 계약 끝났어. 그냥 가라 집에. 그냥 집에 가라 이거예요. 왜냐면은 엔비디아 칩은요, 냉정하게 봤을 때 엔비디아 칩은 아니 돈 주면 구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전력은 어떻습니까? 전력은 돈이 있어도 못 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가
갑의 위치에서 배짱을 부리고 있고, 오히려 이번 결렬로 인해서 페르미는 기존 계약보다 훨씬 더 높은 단가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명분을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AI 모델이 이제 AI 모델의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가 이제 뇌의 신경이라고 보시면 됐는데, 파라미터가 6개월마다 10배씩 커지거든요. 6개월마다 10배씩. 그러면은 이거 AGI 시대 금방 오고, 심지어 ASI 시대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6개월마다 10배 증폭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악재가 아니라 그냥 액땜입니다. 나갈래 나갔으니까 오히려 경매 조건이 더욱더 지금 붙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중장기도 아니에요.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과 이익률의 퀀텀 점프를 지금 의미를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B팀 구조, 비하인드 더 미터 구조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옆에다가 바로 데이터 센터를 때려짓는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 구조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의 SMR에 대한 부분도 이거 준비가 다 됐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뭐 금요일 날에 아마존 엑스에너지 관련해서 60기 발주 이거 다 생산 준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페르미 아메리카가 타협을 하지 않고 기존 계약자와 이제 협상, 독점 계약을 깼잖아요. 이거를 깼다라는 것은 사실상 자금 사정이 넉넉하고 기술적 준비가 끝났다라는 방증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들, 텍사스라는 이 사막 한가운데 유일한 주유소가 페르미입니다. 기름 넣으러 온 외제차들이 기름값 비싸다고 투덜대니까는 주유소 사장인 페르미가 그럼 딴 데 가던가 요거예요. 근데 차 주인은 다시 와서 비싼 값에 기름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11기가와트라는 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도 없다라고 했어요. 칼자루는 페르미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악재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나올 수 있겠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제한된 조정이에요. 끝이 결말이 정해진 조정입니다. 결말이 정해진 조정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누르기예요. 흔들기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2028년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상 수요 전력이 공급 전력을 뛰어넘습니다. 수요 전력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AI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용인에다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AI 기술 더 집결시킨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신한성 변전소라든지 더욱더 이거 지금 전력 캐파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은 그 이제 주위에다가 또 SMR을 이제 또 깐다라는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 이 전력이 뭐 1년, 2년 뭐 쪘다방처럼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10년짜리입니다. 10년짜리.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막 태동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응만 순간적인 대응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뭐다 여러분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게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돈을 버는 거는 확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특히나 이제 내일에 대한 대응만 우리가 좀 같이 잘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 공부방은 증권가 5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전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모멘텀적인 전략 얼마까지 보셔야 될지 어떠한 시면의 호재가 있는지 좀 깊게 가라앉은 호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잡아드리고 있는데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이런 식으로 좀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상승이 나오고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어디에서 나올지. 근데 이 전략방,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공이 떨어지잖아요. 음봉이 공입니다. 음봉이 공이라고 하면은 자, 이 공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응을 하면은 나도 공이랑 같이 떨어져.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쥐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이 땅바닥에 착지를 할 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노타가 그랬어요. 그래서 노타 같은 경우 11월 19일이었죠. 11월 19일 날 드린 말씀이 요 가격대 매수하셔라. 11월 19일 날에. 그래서 노타의 차트를 보시면은 11월 19일이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요때. 정확히 요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 착지했으니까는 요런 식으로 바로 상한가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매수해봤자 2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내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무려 페르미 아메리카가 마이너스 40%나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래 꼬리를 달아줄 수도 있고 시나리오가 아래 꼬리 달아줄 수도 있고 개파락에서 그냥 이 아래 꼬리도 없이 음봉으로 채워줄 수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가 이미 준비 다 하고
공유 다 해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입당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도 가격 전략 남겨드릴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시면에 가라앉은 호재들이에요. 시면의 호재들. 이 호재가 더 중요합니다. 내일의 대응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요. 증권가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직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시면 정말 큰 게 바다 안에 지금 가라앉아 있다니까. 아직 안 떠올라왔어요. 수면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두산은 얼마까지 봐야 되냐? 요런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에 20%에서 50% 정도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단기 스윙 종목들까지 무료로 문자와 공부방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는 밥상 다 차려놨어요. 다 차려놨으니까는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여러분들께 다 드릴 겁니다. 수저만 여러분들 푸셔가지고 밥 푸셔서 입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 정도로 100% 무료고 이미 3년째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주주분들 많이 계시고 문자로도 많이 정보 받고 계세요. 그래서 내일 대응 여러분들 미리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두산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를 통해서 공부방 링크 남겨드릴 거고 이 문자를 통해서 가격 전략 남겨드릴 테니까는 미리 확인하시고 시면의 호재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모두 다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산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변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하면서 이게 있습니다. 가장 비싼 수업료는 무엇인가? 이 수업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업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손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 손절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주식 경력 15년입니다. 15년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는 저도 손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싼 수업료는 기회비용이에요. 예. 내 눈앞에서 뻔히 1000%, 2000% 가는 이러한 황제주들을 의심만 하다가 놓쳐버린 이 기회비용이 저는 가장 비싼 수업료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만 잘 타면은 뭐 손절만 메꾸는 게 아니라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계좌 앞자리가.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제가 정보 하나만 좀 챙겨 드릴 테니까는 요것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